원소들의 주기성에서 알칼리 금속부터 배우자. 알칼리 금속은 일족 원소입니다.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인데 리나야 칼루세 버려 이렇게 해요. 리나 칼루세, 리나 칼루세 이렇게 된다. 자, 조심할 건 수소는 제외시켜야 돼. 얘는 비금속이야. 알칼리 금속은 리튬은 휴대전화 전지에 사용되고요. 나트륨은 도로 터널의 조명으로, 칼륨은 비료를 쓰입니다. 알칼리 금속은 굉장히 반응성이 커요. 산소, 물과 접촉을 막아야 됩니다. 공기 중으로 나오자마자 바로 반응해서 변색돼 버려요. 산화돼 버려요. 그래서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한다. 자, 리나칼루스의 특징은 모두 최각 전지가 1개야. 그래서 전자 1개 잃어서 비활성기체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일가 양연이 되기 쉽다는 뜻이에요.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니까 자, 양성자 개수 3개, 안쪽 궤도에 전자 2개 들어가고요. 바깥쪽에 전자 1개입니다. 그래서 전자 1개를 잃어버려서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일가 양연이 되는 거야. 그래서 헬륨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서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 원자보다 이온이 더 안정화되기 때문에 이온 상태로 존재해요. 주로 나트륨 원자번호 11번이니까 양성자가 11개, 궤도는 하나, 둘, 셋. 첫 번째 궤도에 전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궤도에 8개, 세 번째 궤도에 1개 들어가면 11개 채워지죠, 전자. 그러면 1개 잃어버리고 자, 일가 양연이 됩니다. 플러스 11에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러면 일가 양연. 칼륨도 마찬가지예요. 원자번호 19번이니까 양성자가 19개, 그 다음에 4주기 원소입니다. 전자가 2개, 8개, 1개 채워지면 19개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전자 1개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2개, 8개가 되니까 18,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죠. 전자 개수가. 그러면 플러스 19에 마이너스 18이니까 플러스 일가 양연. 그래서 자, 일족 원소는 다 일가 양연이 된다. 기억해 놓고요. 자, 참고로 용액의 액성을 따지는데 산성은 리트머스성이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되고요. 염기성에서는 리트머스성이 붉은색에 푸른색이 된다. 그래서 산성에서 붉게 녹슨다 연상하시면 되고요. 염기성 반대. 페노프탈레인이라는 시약이에요. 페노프탈레인. 자, 무무불.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이다. 브롬티몰 블루한 시약이야. 블루 스카이. 하늘은 노파. 이렇게요. 노노프. 메틸 오렌지라는 지시약이에요. 자, 불주노.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요. 경상도가 신화가 있었는데 오렌지를 오빠만 주고 자기 안 주는 거야. 와, 오렌지 오빠 주노, 오빠 주노 이렇게 외우면 돼. 자, 성질은 실온에서 모두 고체고요. 은백색 광택이 납니다. 다른 금속에 비해 밀도가 작고요. 나무 칼로도 잘 잘려요. 굉장히 무른 금속입니다. 반응성이 커서 산소, 물과 반응 잘하고요. 잔 상태에서 원소로 존재하지 못해요. 반응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Na2O, NaCl 등 다른 물질과 결합해서 존재합니다. 공기 중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서 광택이 사라지고요.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수기체 발생하고요.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 돼. 그래서 염기성을 우리가 알칼리라고 불러. 알칼리. 그래서 알칼리 금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페노프탈렌이 붉은색이 되겠네요. 자, 리나칼루세가 물과 반응하면 LiOH, NaOH, KOH. 다 강염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염기성이 되면서 수기체가 발생한다. 공통적으로 기억해놔. 자,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을 꼭 외워두세요. 자, 수소가 여기 있겠네요. 그런데 얘는 비금속이니까 신경 안 쓰고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이렇게 된다. 얘네들의 반응성은 원자 번호가 커지면 반응성이 커져요. 왜냐하면 껍질수가 많아지면서 가장 바깥쪽 전자가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크고요. 녹는적 부전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원자의 크기가 점점점 얘네는 커져요.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 크기가 커지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가 작을수록 원자 크기가 작으니까 원자 간 거리가 짧아. 그래서 인력이 커. 외울 때는 반응성과 녹는점 끓는 점은 서로 어떻다? 반대다. 반대. 반응성이 바깥쪽 궤도로 갈수록 크고 녹는점 끓는 점은 이쪽으로 갈수록 리튬 쪽으로 갈수록 크다.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점점 커져. 그래서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커져요. 원자 크기가. 그러면서 이온 에너지가 작아져. 그러니까 전자를 띄어내기 쉬워진다는 뜻이야. 이온이 잘 된다는 뜻이야. 전자를 읽기 쉽다. 반응성이 크다. 전자를 읽기 쉬우니까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이 클수록 물, 공기와 빠르게 반응해서 화합물을 형성한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온 에너지가 무슨 뜻인지 살펴보자. 여기 최용만이 지나가. 선생님이 최용만의 모자를 벗겨서 던져버려. 졸라다 터지겠지. 그럼 모자 벗기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 펄쩍펄쩍 뛰어야 돼. 맞을 거 각오하면서. 근데 애기가 지나가. 그럼 선생님이 애기의 모자를 탁 띄어서 던져버려. 그러면 이쪽은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겠지, 그치? 이때 모자를 띄어낼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면 이온 에너지가 이쪽이 더 크지, 그치?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모자 벗기기 쉽다, 전자 띄어내기 쉽다. 그러면 양성자가 예를 들어서 11개고 바깥쪽에 이렇게 전자가 11개야. 그러면 2개, 8개, 1개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띄어낼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이온 에너지야. 그러면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는 10개가 되지, 그지? 이때 들어가는 에너지는 이온 에너지. 그러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뭐가 돼? 양이온이 되네. 그러니까 중성 원자를 양이온으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 에너지라고. 모자를 벗길 때 필요한 에너지. 그러면 이온 에너지가 작으면 전자 떼어내기 쉬운 거야. 그러면 양이온이 되기 쉬워. 근데 이 알칼리 금속은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 그래서 전자를 쉽게 떼어낼 수 있어. 그래서 양이온이 잘 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다음 할로젠 원소. 자, 17쪽 원소입니다. 17쪽. 여기 있죠, 여기. 비활성 기체 바로 옆에. 여긴 비활성이고요. 자, 여긴 수소, 비금속이고요. 금방 배운 거, 여기 알칼리 금속. 됐죠? 그 다음, 여기 2개의 선을 그은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쪽이 금속, 이쪽이 비금속이에요. 자, 그러면 17쪽 원소를 한번 봅시다.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얘네들인데요. 이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프리엄부아 이렇게 외워요. 프리엄부아. 자, 할로젠 원소라고 하는데 얘를 자, 플로린은 충치 예방 치약에 쓰고요. 염소는 물소독 표백제로 쓰이고 아이오딘은 상처 소독약으로 쓰인다. 17쪽 비금속 원소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자, 최각 전자가 7개고요. 전자 1개 얻어 비활성 기체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집니다. 일과 음연이 되기 쉽다. 왜 그러냐면 얘네는 전자 친화도가 굉장히 큰 애들이야. 아, 그러면 전자 친화도가 뭔지 살펴보자. 여기 셈이 있어. 셈이 이렇게 있는데 여친이 있어. 자, 얘가 나한테 올 확률하고 BTS가 있어. 여친이 있어. 자, 어느 쪽이 여친을 잘 끌어당기지? 그치? BTS 쪽은 착 달라붙지만 얘는 뭐야? 저 뭐야? 하고 쳐다보고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전자 친화도는 이렇게 연상하자. 여친 친화도. 여친 친화도. 여친은 전자야. 그치? 자, 여친은 전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여친 친화도가 셈이 높겠니? BTS가 높겠니? 그렇지. BTS가 여친 친화도가 높아. 그러면 BTS 주위에는 여친이 열나 많아. 근데 선생님은 여친들이 오히려 도망간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 친화도, 즉 여친 친화도. 중성원자가 전자를 얻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인데 전자 친화도가 클수록 음이온이 잘 된다. 여친 친화도가 클수록 여친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학계의 BTS야. 얘가 자, 여친을 받아들여. 그러면 안정화될 거야. 그러면 BTS하고 BTS 여친이 이렇게 둘이 만났는데 여친이 BTS를 놓겠니? 안 놓지. 꽉 잡고 있어. 그러면서 요만큼 에너지를 방출해. 안 해주려고. 자, 만일 선생님이 있어, 쌤. 그럼 쌤이 있으면 쌤 여친은 이렇게 겨우겨우 만난다. 겨우 만난다. 요만큼 에너지 방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때 방출한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이쪽이 크겠네요. BTS 쪽이 크면 클수록 전자 친화도가 큰 거야. 그러면 전자 친화도가 크면 음이온이 잘 되는 거지. 이해됐니? 자, 할로젠 원소는요, 앙금 생성 반응을 하는데 은이온은 염화이온과 만나서 AgCl 흰색, 엔젤 흰색 연상하시라고 했어요. 다시 엔젤 흰색. 흰색 옷 입어야 된다. 엔젤은
검은색을 입으면 이상하다. 그 다음에 AGBR. 자, AGBR. 연노란색. 애기 부르르 떤다. 연상하시라고 했어요. 다음. 이 할로젠 원소들은 전자 한 개 얻어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일과 음영이 되기 쉽다. 다시 보자. 플루오린 원자번호 9번이니까 양성자가 9개, 안쪽의 궤도 전자 2개, 그 다음 바깥쪽 궤도에 전자 7개를 가져. 자, 얘는 가장 바깥쪽을 8개 채우는 게 안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플루오린은 전자 하나 얻어와서 8개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양성자는 9개인데 전자가 10개니까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염화이온은 3주기 원소로 가장 바깥 전자가 7개예요. 원래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숫자 썼어.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 8개 돼야 돼. 그래야 만족한다고. 8개. 그러면 양성자는 17개인데 전자는 18개가 되지. 그지? 그래서 일가 음이온. 그래서 할로젠 원소는 다 일가 음이온이 된다. 기억해놔. 성질은 같은 주기에서 이온에너지가 크다. 자, 이온에너지 금방 설명했지? 자, 모자 벗겨서 던지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모자 벗기기 힘들다. 전자 잃기 어렵다. 오케이. 전자 친화도 뭐라 그랬어? 여친 친화도라 그랬어. 여친 친화도가 크다. 만나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해. 누구? BTS. 그치. 그리고 에너지를 방출하면 둘이 꽉 붙어 있어. 안 떨어져. 오빠 그러면서. 자, 이때 방출한 에너지가 클수록 얘가 여친 친화도가 큰 거야. 여친이 절대 안 넣어줘. 그러니까 전자 친화가 크다는 뜻은 전자를 잘 받아들인다. 여친을 잘 받아들인다. 음이온이 되기 쉽다. 그래서 이 할로젠 원소는요. 할로젠 원소는 전자를 잃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이온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자를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음이온이 되기 쉽다. 어려운 개념이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자, 할로젠 원소는 이온에너지가 크다. 전자를 잃기 어렵다. 그러면 양이온이 되기 어렵다. 전자를 잘 받아들인다. 여친 잘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여친 많다.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상온에서 두 원자가 결합해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F2Cl2, Br2I2. 자, 왜 그런지 살펴보자. 얘는 체외각 전자가 다 7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전자를 하나 받아들여서 이온이 되기도 하고, 안정화되려고. 다른 플로린 원자하고 이렇게 만나서, 야, 나 부인 7명인데, 너도 7명이지. 우리 한 명씩 같이 쓰자. 일부 8처제를 구현하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얘도 8개, 얘도 8개, 만족. 이렇게 해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고. 염소도 마찬가지로 가장 바깥 존재가 7개야. 그러면 자, 너도 7개지, 나도 7개야. 우리 8명 채우자. 이렇게 하면서 한 쌍을 공유하는 거야. 그럼 너도 8개, 나도 8개. 그래서 F2Cl2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래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반응성이 커서 금속이나 수소와 반응해서 염을 형성하거나 수소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NaCl 이온이 되면서 HCl 염을 형성하거나 수소 화합물을 형성한다. 그래서 자, 금속과 반응해서 이게 알칼리 금속이에요. 알칼리 금속 뭐가 있다고요? 리나야 칼로 째버려. 리나, 칼륨, 루비듐, 세슘. 얘네가 들어가면 할로젠 원소는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프리엄부와. 그러면 LiF, LiCl, LiBr 이런 식으로 NaF, NaCl, NaBr 이런 식으로 매치가 되면서 결합을 하는 거야. 수소와 결합하면 수소 여기 H예요. HF, HCl, HBr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HI. 오케이. 자,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은 무조건 잘 나옵니다. 자, 반응성 봅시다. 자,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우리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보면 자, 여기는 비활성 기체고요. 여기는 알칼리 금속이고요. 17쪽 원소가 할로젠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요. 금속은 왼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 반면에 비금속은요.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비금속은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비활성기체 제외. 기억해 놓고. 자, 그러면 플루오린이 오른쪽 위쪽에 있으니까 반응성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는 전자를 잘 잃어버려야 돼. 전자를 잃어버려야 되니까 껍질수가 많을수록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가 멀어. 그래서 쉽게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야. 반면에 얘네들은 전자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껍질수가 적을수록 전자를 더 잘 얻어. 핵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를 잘 얻는 특성. 즉 반응성은 플루오린 쪽이 크다. 녹는적 분자는 반대예요. 반응성과 녹는적 분자는 반대.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얘가 왜 이렇게 되냐면 얘는 이온자 분자로 존재해. 근데 얘보다 얘가 분자량이 훨씬 커. 분자량이 훨씬 커. 그럼 분자 간의 인력, 분산력이라고 하는데 분산력이 커져서 분자 간의 인력이 세지면서 녹는적 분자량이 높아지는 거야. 그 다음 색깔도 외워두셔야 돼요. 다망색, 황록색, 젓갈색, 보라색. 상온의 상태 외워두세요. 기기액고.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인 비금속이다. 비금속들은 기체나 고체로만 존재한다. 앙금. 자, 얘만 빼고요. AgCl 흰색, 엔젤, 애기브루르 연노랑, 아이똥노래 노란색. 이렇게 온다. 할로젠원소는 같은 쪽에서 원자분화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 다시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되겠지. 얘는 2주기 원소, 얘는 3주기, 4주기, 5주기. 그러면 반응성은 어느 쪽이 크다고요? 그렇죠. 플루오린 쪽이 크다. 전자를 잘 받아들이는 쪽이 크다. 그 다음에 녹는적 끓는 점은 반대다. 이런 식으로 간다. 자, 같은 쪽에서 원자분화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 그렇지. 반응성은 원자분화가 작을수록 크다. 원자반집이 작을수록 전자 친화도, 전자를 잘 얻는다. 여친 친화도가 크다. 전자를 얻기 쉬워서 반응성이 커지는 거고요. 반응성이 클수록 알칼리 금속 수소와 빠르게 반응해서 화합물을 형성하기 쉽다.